오늘은 임플란트가 꼭 필요한 순간을 사례와 함께 콕 집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치아를 이미 상실한 경우입니다. 치아가 빠진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주변 치아가 빈 공간으로 기울어지고 맞물리던 반대편 치아는 점점 내려오거나 올라오면서 교합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아를 살릴 수 없는 경우입니다. 심한 충치나 치아 균열, 잇몸 질환으로 인해 치료를 해도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운 치아라면 무리하게 유지하는 것보다 발치 후 임플란트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가 없어서 씹는 기능이 크게 떨어진 경우입니다. 어금니를 여러 개 잃으면 음식물을 제대로 씹기 어려워지고요. 소화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례를 통해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세 여성 환자분의 사례인데요. 임플란트를 고민하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지만 평소 치과에 대한 공포감이 심해서 치료를 계속 미루다가 구강 상태가 심각한 상태로 보돈에 내원한 분입니다. 위아래 모두 충치와 손상된 치아가 여러 개 확인되었고요. 일부 치아는 보존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이미 금식을 하고 오셨고요. 할 마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수면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면 임플란트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의식화 진정요법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잠이 든 것처럼 편안한 상태가 되지만 의료진이 말을 걸면 반응할 수 있고요. 스스로 호흡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보다 회복이 빠르고 안정성이 높은 편입니다. 치료 모습인데요. 윗니 오른쪽에 상태가 좋지 않았던 작은 어금니와 왼쪽의 작은 어금니를 발치한 후에요. 각각 임플란트를 2개씩 식립해서 기능을 회복했고요. 아래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좌우 임플란트를 2개씩 식립하고 일부 구간은 브릿지 보철로 인해서 전체적인 교합과 씹는 기능을 안정적으로 회복한 치료 사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는 연세가 많은 분들만 하는 치료인 줄 알지만 젊을수록 빨리 치아를 복구해 주어야 안면 비대칭, 잇몸 소실, 저작 기능 등의 문제 등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플란트를 하는데 나이 제한은 없나요? 네, 나이 자체는 임플란트의 금기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수면 임플란트를 받기 전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려줘야 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등 각종 지병이 있거나 임신 가능성, 약물이나 마취제 알레르기 여부는 진정제의 용량과 치료 계획 수립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기 때문에 꼭 알려주셔야 되고요. 또 지병만큼 중요한 것이 현재 복용 중인 약입니다. 특히 혈액 희석제, 아스피린 같은 혈전제, 당뇨약, 인슐린, 혈압약, 수면제,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그리고 오메가3나 은행잎 같은 건강기능식품도요, 출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려주셔야 됩니다.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어도요,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이런 케이스인데요. 56세 환자의 치아인데요. 상악의 치아를 모두 상실한 후 잇몸뼈가 크게 줄어든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양측 상악 어금니 부위에 잔존골이 부족했고요. 특히 상악동 내부까지 내려와 임플란트를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는 뼈의 양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상악은 치아를 상실한 채 오래 두면요, 뼈가 더 빨리 줄어서 임플란트 식립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가 빠지면 잇몸뼈가 줄어드나요? 치아가 있을 때는 음식을 씹으면서 생기는 저장력이요, 치아 뿌리와 치주 인대를 통해서 잇몸뼈로 전달되거든요. 근데 이런 자극이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를 활성화해서 잇몸뼈의 두께와 골밀도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치아가 빠지면 이런 자극이 사라지기 때문에 뼈를 만드는 활동은 줄어들고 뼈를 흡수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해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육도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위축되잖아요. 잇몸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극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겁니다.
특히 위턱은 어금니 위쪽에 상악동이라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윗니가 빠지면 잇몸뼈는 아래쪽으로 흡수되고 상악동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뼈가 점점 더 얇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임상 연구에 따르면요, 치아를 뺀 후 첫 1년 안에 잇몸뼈 폭의 약 50%가 감소하고요. 그 중에서도 초기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가장 빠르게 뼈가 녹아내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잇몸뼈가 부족하다고 해서 임플란트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뼈 이식을 함께 상악동 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이 필요합니다. 비어있는 공간인 상악동을요, 안전하게 들어올린 후 부족한 부위에 뼈 이식제를 보강하고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으로 부족한 뼈를 재건하면서 임플란트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주는 치료입니다. 현재는 수술 후 약 4개월 정도 경과를 관찰하면서 이식된 뼈와 임플란트가 주변 뼈와 단단하게 결합하는 골류착 과정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처럼 상악동까지 뼈가 부족한 경우라도요,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수술 계획을 세우면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이게 반영구적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수명이 있는 건지. 치아도 수명이 있다고 보지만 우리가 잘 관리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쓰시잖아요. 그것처럼 임플란트도 관리만 잘하면은 20년, 30년, 40년 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치아하고 다르게 임플란트는 신경도 없고 인대가 없기 때문에 많이 주변에 염증이 생겨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임플란트를 했을 때는 정기적으로 치과에 오셔서 검진을 하셔야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연 치아를 최대한 건강하게 오래 쓰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러려면 정기적인 치과 검진으로 충치와 잇몸 질환을 미리 예방해야 하고요. 임플란트가 필요한 순간이 되면 그에 맞는 치료를 해야 치아 기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